should take it slow. 안녕하세요. 저는 64세 장성한 딸 하나 아들 둘 있는 주부입니다. 남들 다 올리는 사연, 제 사연도 한번 올릴까 하고 보내봅니다. 딸 하나만 빼고 아들 둘은 결혼시켰는데 요새 능력 있고 살만하면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최근에 결혼 생활 40년 만에 남편과 결혼을 졸업했습니다. 이혼을 하자니 아직 결혼 안 한 딸도 걸리고 여태 40년 동안 노력했던 제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어진 느낌이라 졸혼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다 늙어서 이혼남으로 남기 싫다며 졸혼을 그럴듯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저는 22살 때 남편하고 사랑하나 보고 시집와서 맘고생 몸고생 다 겪었습니다. 남편은 극단 배우였는데 허울 좋은 배우라는 직업에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속내는 비참함에 그 심정 말로 다할 길 없었습니다. 생활비조차 못 가져다 주고 밖으로 놔두는 남편 때문에 깊은 생활고를 겪었으며 저는 애 셋을 데리고 꿈만 쫓는 남편의 뒷바라지까지 포함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돈이 오가는 게임을 즐겨 했고 기껏 모아놓은 돈을 연출한다며 날려먹기 일쑤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본인 품에 끼면서 사주에 금덩어리 있는 우리 아들이 못 나가는 건 남편 내조 못하는 네 탓이다. 어디 가서 점을 봤더니 네가 기가 너무 세서 우리 아들 앞길이 막고 있는 거라더라. 심정 같아선 당장 내쫓고 싶지만 손주들 불쌍해서 참고 있는 줄이나 알고 잘해라. 참나,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제게 하는 건지. 남편이 잘 나갈 때는 조상님들 덕, 못 나가면 제 탓이라고 허구한 날 외치던 시부모님은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남편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그때부터 애엄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예쁘게 좀 봐주세요라며 시부모님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남편은 배우라 그런지 남편이 볼 때 좋고 어진 남편 역할은 끝내주게 잘했습니다. 남편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딜 가도 저렇게 자상하고 좋은 사람 없다며 남편의 칭찬을 했는데 제 속은 그때마다 문드러질 지경이었죠. 생활비도 못 갖다 주는 주제에 꼴에 사내라고 배우라는 허울 좋은 직업에 반반한 외모, 교묘한 말솜씨를 이용해 여자를 후리고 다녀서 여자 문제로도 잡음이 꽤나 많았거든요. 훗날 남편이 연출가로서 성공을 거뒀을 때 두세 집 살림 한꺼번에 거느리면서 또 다른 여자들을 끼고 다니는 건 제 인생에서 숱하게 볼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정에서도 어려울 때 도와주다 못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손절하더군요. 현실 감각 없이 딴 나라에서 사는 남편 때문에 친정도 저에게 하루속히 이혼할 것을 요구했지만 당시에는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었고 명색이 아빠라도 애 셋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애들이 커서 출가만 하면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던질 찰나였지만 결국 시집 못 간 딸 하나 때문에 저는 40년을 꾹 참다가 졸혼이라는 것을 택했네요. 남편은 제게 졸혼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거드름을 잔뜩 피우며 그래, 그거 유명인들도 많이 한다고 TV에서 나오더라고. 나도 조강지쳐 내버렸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가정도 지키고 서로 인생 존중해주며 살면 얼마나 좋아. 당신도 평생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내 눈치 보지 말고 당신 삶 한번 제대로 살아봐. 라며 이혼보다 그럴듯해 보였는지 승낙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기존관념에서 벗어난 졸혼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 이혼만큼 걱정되고 세간의 시선이 두렵긴 했지만 용기를 내고 한 발을 내디디니 드디어 삶의 신세계가 드높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드디어 남편에게서 벗어나 제 삶을 살게 될 생각에 들떴고 곧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갔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작은 주택에 몸을 의지하고 살았고 앞에 텃밭에서 손이 덜 가는 농작물들을 키워 땅을 일궜습니다. 적적해서 개도 2마리 키웠습니다. TV 대신 가끔 동네 사람들이랑 수다도 떨며 이웃끼리 친하게 지냈고 일일이 졸혼해서 혼자 산다고 굳이 말 안 해도 사람들은 딱히 뭘 묻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자식들이 제가 어떻게 사나 궁금했는지 찾아오더군요. 딸만 전에 가끔 와봤지만 아들들네에는 워낙 바빠 시간되어 겨우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걱정해주더군요. 어머님, 그래도 여태 아파트에서 사셨는데 이런 데서 사시기 괜찮으세요?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몸도 안 좋으신데 마땅한 병원도 없는 것 같고 저는 괜찮다며 며느리에게 잘 일러두었네요. 하지만 며느리 말도 신경 쓰였던 게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 기력도 없고 몸이 많이 쇠약해지긴 했거든요. 혼자 살다가 갑자기 집안에서 혼자 쓰러지기라도 그야말로 고독사행일 텐데 친해진 이웃만 믿기에는 불안한 부분이긴 했죠. 아마 혼자 사는 노인들 다 같은 맘일 겁니다. 그래도 전 이곳에서의 행복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네요. 아들은 알아서 남편 소식을 묻지 않아도 얘기해주더군요. 아버지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니,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떡하니 부인 행세하려는 여자까지 생겼다니까요. 지금 아버지 집에 들어와 사는데 엄마가 쓰던 가구랑 물건들 다 쓰는 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 여자 참 검소하고다. 나 같으면 조강지처 흔적 보기 싫어서 쓰던 가구들 다 버려버리고 새로 입맛에 맞게 구입했을 텐데 낭비벽심한 네 아버지 나 대신 잘 잡아주겠다. 라고 얘기하니 아들이 잠시 기가 막힌 듯 했지만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여자 아들도 같이 집으로 들어와 사는데 그 아들이 아빠 핏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 웬 말이에요. 걔가 지금 22살 연영과 다니는데 아빠 백으로 여기저기 출대고 다닌다고 소문파다해요. 누구 닮았는지 애 하나 뚝 부러지네. 이용하고 득될 거 있음 뽑아먹어야지. 평생 애비 호적 없이 사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만큼 버텼으면 걔도 이제 바랄 게 챙기지 않겠니? 엄마는 아버지한테 화도 안 나요. 어차피 이혼도 안 했는데 당장 가서 내쫓아버리세요. 아버지 가족이라며 여기저기 인사하고 다니는 꼬라지 도저히 못 보겠어요. 아버지가 저희 얘기는 절대 안 듣는다니까요. 아들이 펄펄 뛰며 제게 조강지처 역할을 종용했지만 전 미련 없이 아들에게 일러두었습니다. 내 아버지 유구한 바람 역사의 자식의 개 하나일 것 같니? 내 아버지 가족이라고 팔고 다니는 게 그 사람들 하나일 것 같아. 나는 이혼은 안 했지만 조론을 했잖니. 내 아버지 인생을 존중해주기로 했고 그 삶에 더 이상 미련 갖기가 싫구나. 니들도 부모 인생에 나서지 말고 기껏 얼마 안 되는 인생 소중하게 여기면서 니네 삶이나 잘 꾸려. 라고 얘기해주니 자식들은 그 후로 남편의 삶에 대해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인사해. 나 일하는데 거래처 사장님이신데 인품도 너무 좋으시고 잘 나가시는 분이야. 얼마 전 사모님하고는 사별하셔서 재혼의 뜻은 없으신데 그냥 마음 적적하신 것 같아서 두 분 마음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자리 마련해봤어. 저는 딸이 소개한 사람과 얼떨결에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디 자식 부끄럽게 감히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닐까 하며 거부했을 터지만 지금은 굳이 만남을 거부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연상인 딸의 거래처 사장님과는 좋은 친구 사이로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은 제게 또 다른 의미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딸을 소개시켜준 속셈대로 해주진 못했지만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딸은 역시 엄마답다며 웃었습니다. 남자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사장님과 서로의 속내를 얘기하며 위로도 받고 상담도 해주었지요. 사장님은 평생을 일만 하다 제 집사람을 제대로 못 챙겨 하늘나라에 보낸 것에 대해 많이 후회를 하고 있어요. 떠나가니 좀 더 잘해줄걸. 따뜻한 말도 잘해주고 기념일 같은 것도 잘 챙겨주는 남편이 못 돼준 게 지금 와서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더군요. 성공을 위해 조금만 참자고 한 것도 다 아내를 위해서였는데 제가 성공하고 나니 이젠 아내가 없네요. 가엾은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며 여태 가정생활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한량 갔던 남편과 사장님은 책임감부터가 다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의 부인 삶은 어쩐지 저와 많이 닮아 보였습니다. 시집간 인생의 여자의 삶이 다 뻔하고 그런 거였기 때문이겠죠. 요새는 그래도 여자들이 자아실현도 하고 인생의 선택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여자라는 이름이 주는 억압의 무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여지껏 저희의 삶을 답습한 여자도 많을 것입니다. 제 딸은 여타 여자의 삶처럼 키우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딸도 수십 년이 흐른 후 결국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할까봐 겁이 났네요. 그러던 중 저는 자식들에게 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어쩔 줄 몰라 순간 발을 동동 굴렀지만 우리는 이혼이 아닌 조론이니 그 명분으로 남편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더군요. 면회는 하루 15분 1인만 가능하고
며칠째 저와 자식들은 돌아가며 매일 면회를 통해 남편의 상황을 보며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위중해 갔지만 고비가 올 때마다 힘들게 버티더군요. 그래도 함께한 결혼 생활이 40년이라 그런지 새삼 눈에 눈물이 나더이다. 사람이 측은한 맘이 생기니 남편에게 당했던 망나니 집보다는 그나마 몇 개 안 되는 유일한 꽃날 같던 추억들이 그를 보살피게 하더이다. 더 이상 조론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할 수가 없었던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잠시 조론을 보류하기로 하고 곁에 있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아프니 그간 바깥 자식이고 여자고 아무도 찾질 않더군요. 남편 곁에 있어주는 건 결국 저와 우리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희의 그런 지극정성이 통했는지 다행히 모든 고비를 넘기고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고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의 상태에 감사하게 여기며 바쁜 와중에서도 병간호를 자청했네요. 며느리들도 불평 하나 안 하고 저 좀 쉬게 하려고 시아버지 병수발을 돕는데 얼마나 고맙고 기특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곁에 있는 제 심정을 헤아리며 자식들은 제게 간병인을 고용하자 했지만 저는 괜찮다 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재활병원으로 옮겼고 남편은 이제 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뇌출혈부유증으로 언어장애와 신체장애를 겪었던 남편은 드디어 제가 아니면 안 되는 날이 왔기에 인도적으로서 조론 보류가 아닌 조론 종료로 마무리를 맺기로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제게 하나같이 왜 이혼을 진작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젊을적 실컷 다른 여자들과 즐긴 남편, 하늘에서 벌리는 거라고 그냥 버려두지 조론하니까 요 모양 요 꼴로 병든 남편 수발이나 들면서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그냥 제 업보다 생각하고 있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둔한 어투로 눈물 흘리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 못할 짓 많이 했는데 당신은 날 끝까지 보듬어주니 더 미안해. 하늘이 나 같은 놈한테 자식 복이나 아내 복은 타고나게 줘서 더 면목이 없어. 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같은 생각이라 했습니다. 하며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히려 고맙다 했네요. 나는 그래도 당신이 생각보다 뻔뻔하지 않아 고마워. 옛날 당신 같았으면 은희도 모르고 조강지처와 자식들이라면 병수발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했으면 조론 종료 후 이혼을 하려고 했거든. 그래도 난 도리 있는 남편이랑 살았네. 걸로 만족해. 라고 말하니 남편 의미 모를 웃음을 짓더군요. 제 친구였던 사장님도 저희 집에 가끔 놀러와 남편이랑 친해졌는데 전 이참에 농담삼아 남편의 옛 여자들도 다 불러 속 터놓고 얘기 좀 하자고 했지만 남편이 아무리 쿨해도 그것만큼은 안 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조론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는 선을 그으며 제게 공짜로 부릴 수 없다며 간병의료로 꽤 많은 월급을 주고 있었고 저는 돈 열심히 받으며 남편의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정이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 다시 만나 저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이렇다 할 삶의 정답은 없는 것 같다는 게 지금껏 살아온 결론이네요. 요즘 봄날의 꽃내음과 풀내음이 참 좋던데 남편이랑 같이 산책이라도 다녀와야겠습니다. 제 고구마 같은 사연에 목 맥히시진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그냥 이런 선도 있다 하고 여겨주세요.